갱년기 여성분들 억울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 진짜 예전처럼 안 먹어요. 입맛도 없어서 대충 먹는데 배는 왜 자꾸 임신한 것처럼 나오는 걸까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뱃살 좀 빼보겠다고 저녁을 굶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갱년기 뱃살은요, 굶는다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을수록 뱃살은 더 단단해지고 대사 기능은 떨어지고 몸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 즉 대사 시스템이 느려지고 고장나는 과정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선 왜 갱년기에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지, 왜 굶으면 오히려 뱃살이 더 붙는지, 그리고 다시 살이 빠지는 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갱년기에 살찌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에스트로겐 감소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면 예전엔 허벅지, 엉덩이에 저장되던 지방이 점점 배 쪽으로 몰리는 체형 변화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사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을 보일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보일러가 새 거라서 음식을 넣으면 금방 태워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이 보일러가 낡아서 음식을 넣어도 잘 타질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뱃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세포문을 열어서 음식을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요. 갱년기 이후에는 이 열쇠가 잘 맞지 않아요. 세포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문이 안 열리니까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뱃살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물 때문은 아니지만 그만큼 조금만 먹어도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몸으로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안 먹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갱년기 이후에 굶는 다이어트는 몸에게는 거의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갱년기에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숨만 쉬어도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밥까지 굶으면 몸은 지방 대신 근육부터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데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뱃살이 더 잘 붙는 체질로 바뀌죠. 둘째, 몸이 기급 모드로 들어갑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지금 위기다 라고 판단하고 대사 기능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들어오는 에너지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셋째, 굶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굶는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졸은 지방을 팔다리보다 배 쪽으로 쌓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 보면 얼굴은 퀭하고 팔다리는 가늘어져 있는데 배만 볼록해지는 ET 같은 체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항목 중 몇 개라도 해당이 되면 지금 다이어트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조금만 배가 고파도 손이 떨리고 어지럽다. 둘째, 밥이나 빵 등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식곤증이 심하게 온다. 셋째,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나른해지면서 달달한 음식과 믹스커피가 계속 당긴다. 넷째, 늘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다섯째, 몸이 쉽게 붓고 무거워진다. 자, 이런 증상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덜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대사 기능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 라는 신호예요. 뱃살이 다시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세 가지 전략. 첫째는 식사를 줄이지 말고 메뉴를 바꾸세요. 먼저 굶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대사를 지키려면 먹되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넣어주세요.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는 혈당도 안정시키고 근육도 지켜줍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도 뱃살이 덜 찝니다.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 설탕, 과당, 음료,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빨리 올려서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고 뱃살을 바로 찌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당분은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칼로리를 채우는 게 핵심이죠. 좋은 지방이란 고기, 달걀,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버터 이런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 포만감은 들지만 혈당과 인슐린은 안정되고 뱃살이 차근차근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중강도 유산소와 하체 근력 운동 조합입니다. 갱년기 뱃살은 운동 강도와 구성이 정말 중요하죠. 유산소 운동은 걷기로는 부족해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나는 정도여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천천히 뛰기,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이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체 근육이 커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하체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하죠.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 이 정도면 꾸준히 해도 효과가 납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이 적당하고요. 중강도 유산소 20분, 근력 운동 10분 이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잠이 보약입니다. 11시 이전의 취침 그리고 7시간 이상의 수면. 갱년기 뱃살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이죠.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졸이 계속 분비되고 이 코르티졸이 뱃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 몸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자는 것만으로도 뱃살이 빠지는 속도가 달라지고요. 꼭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실제로 50대 환자 한 분은 원장님 저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배가 계속 나와요 이러면서 거의 울상으로 오셨어요. 인바디 결과에서 근육은 많이 줄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고 밤 11시 이전에 꼭 주무세요.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몸무게는 거의 그대로지만 허리 둘레가 7cm 줄어 있었어요. 붓기도 빠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갱년기 뱃살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대사가 나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에너지를 못 태우고 있어요. 대사부터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굶지 마시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식단을 재편하고 하루 30분 운동하시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면 갱년기라도 예전처럼 날씬한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들보다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대사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식습관 교정과 운동만으로는 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죠. 이럴 때 고장난 대사 기능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부스터 같은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갱년기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베르베린과 요오드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체질에 맞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는 베르베린 타입인가 요오드 타입인가 정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베르베린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열성 체질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나는 밥이나 빵을 먹으면 금방 졸리고 나른해진다. 둘째, 달달한 음식, 밀가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겨서 끊기가 힘들다. 셋째, 배고프면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난다. 넷째,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한 거미형 체형이다. 다섯째, 갱년기 후 얼굴로 열이 확 오르고 욱하는 화가 자주 난다. 여섯째, 뾰루지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뱃살을 빼줄 열쇠는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이 왜 뱃살을 빼줄까요? 갱년기 뱃살의 핵심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솟구치고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는 이 혈당 롤러코스터, 즉 인슐린 저항성 상태예요.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즉 녹슬어 있는 열쇠인 인슐린을 고쳐서 제 역할을 하게 해 피 속의 당분이 뱃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게 돕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베르베린은 우리 몸속에서 대사 스위치, 즉 AMPK도 켜줍니다. 운동을 하는 중이 아닌데도 세포가 운동 중인가?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방을 태우는 원리입니다. 베르베린은 사실 한약재인 황련, 황백 같은 약재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이런 약재들을 예전부터 써왔어요. 이 약재들은 맛이 아주 쓰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열을 끄고 염증을 없애는 데도 쓰죠. 따라서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에 붉은 뾰루지가 잘 나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차갑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피하세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추위를 타고 손발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더욱 차가워질 수 있어요. 또 소화기가 약해서 자주 체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 드시면 위장이 더 약해져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거나 소량을 드시더라도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세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강해서 당뇨약과 같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당뇨약과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시고 저혈당이 온다면 중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두 번째는 요오드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냉성 체질이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 패턴을 보입니다. 나는 남들 더울 때 혼자 춥고 손발이 얼음장 같아요. 입맛도 없어서 적게 먹는데 살은 계속 찌고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며 머리카락이 푸석하게 많이 빠져요.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이런 분들은 보일러가 과열된 게 아니라 아예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요오드와 셀레늄입니다. 요오드가 왜 뱃살을 빼줄까요? 요오드는 우리 몸의 대사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기름, 즉 이 원료가 없으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듯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대사가 멈추고 지방이 쌓이겠죠. 특히 검사상 갑상선 수치는 정상인데도 증상은 저하증과 똑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안에서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만 막상 말초 조직 내의 요오드 결핍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오드를 공급해주면 멈춰있던 대사 엔진이 다시 돌아가면서 체온이 오르고 붓기가 빠지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뱃살도 빠지게 돼요. 요오드는 셀레늄과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요오드가 기름이라면 셀레늄은 점화 플러그예요. 셀레늄이 있어야 요오드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지방을 태우는 활성형 호르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오드 영양제에는 셀레늄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흔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즉 항체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고용량 요오드를 드시면 이 갑상선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고용량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로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간혹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요오드 때문에 해조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자, 내 뱃살은 혈당 문제, 즉 베르베린일까요? 아니면 대사 스위치 문제, 즉 요오드일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구분이 되시나요? 열이 많고 식욕이 넘친다면 베르베린으로 열을 식히고 인슐린을 잡으시고, 추위를 타고 붓고 기운이 없다면 요오드로 대사의 불을 지피셔야 합니다. 갱년기 뱃살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무작정 따라 드시지 마세요. 내 몸이 불이 난 상태인지 얼어붙은 상태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뱃살이 빠지고 건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이것만 먹으면 저절로 뱃살이 빠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찍 자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면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는 줄이고 대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하루 30분 이상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보조적으로 부스터 역할로 드셔야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양제 추천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제품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베르베리는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 흡수율을 높인 파이터존 공법이 적용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요오드는 알약 형태도 좋지만 흡수가 빠른 액상 형태 루골 용액 베이스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갱년기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